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셋,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금 이렇게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는 뇌에 대해서 좀 강의하려고 좀 찾아보는 와중에 이거를 지금 발견을 했어요. 이거는 지금 어머니도 좋아하는 몬테소리. 거기서 이제 한 건데, 이게 몬테소리 전체에 대한 건지 아니면 개인이 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몬테소리에서 쓴 것 같아. 자,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맞는 내용이야. 근데 틀린 부분이 조금 있어요. 어차피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맞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 방식하고 뭐가 다른지를 봐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썼을 때 당시가 2019년 10월 4일 날 이걸 올렸네요. 근데 지금은 2024년이잖아. 코로나 시작 전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시작 이후의 내용은 아마 다를 거예요. 달라지는 내용 자체도 이상한 거지. 자, 그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체적으로 지금 아까 읽어봤는데 거의 다 맞는 내용이야. 내가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고 실질적으로 뇌 발달 과정에 맞춰서 나왔는데 약간 틀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인간의 뇌는 새로운 경험과 생각을 할 때마다 새로운 신경이 연결됩니다. 뇌의 신경계는 자극과 흥분을 전달하는 뉴런으로 얽혀 있으며, 이 뉴런은 막대한 정보를 해독에 가까이 있는 또 다른 뉴런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하여 수천 가지 정보를 수신 통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뉴런이 있고, 이 뉴런을 연결하는 이 시냅스 신호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이 있는데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가 없으면 안 되지. 그치? 이 다리가 뭐예요? 시냅스예요. 그리고 그 정보가 모여 있는 곳, 이런 게 뉴런이에요. 자, 이때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며, 시냅스는 유아기 2세가 되었을 때 성인 수준으로 발달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를 수초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부분 시냅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시냅스는 유아기 2세가 될 때 성인 수준으로 발달한다는 게 그 역할이 발달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연결만 해놓는 거야. 얘가 무슨 작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만들기를 할지 그리기를 할지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연결을 해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아이가 쓴 거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더 발달을 시키고, 그 다음에 쓰지 않는 부분은 끌어내는 가지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성인 수준으로 발달하는 거, 요 얘기만 딱 들으면 어때요? 아이가 2세 수준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책이나 공부를 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랑 수초화 작업하고는 달라요. 수초화는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백질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백질이라고 있는데, 여기 겉에가 있는 거 요게 회백질, 여기 이제 대뇌피질이에요. 그리고 요 안에가 백질에서 애들 인지 담당, 감각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각종 시냅스를 연결해가지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감각 통합 기능하고 각종 시냅스를 연결을 해서 아이가 여러 가지 호기심을 갖고 또 만질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느끼고, 그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아이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또 어떤 걸 뜨거운 걸 대거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감각들이 전두엽으로 전해지는, 그러니까 중추신경을 통해서 전두엽으로 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위험하거나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아이의 전두엽을 망가뜨리고 이 감각 기능을 떨어뜨려요. 특히 제일 위험한 거는 어렸을 때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만지고 즐기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전두엽이 발달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발달을 떨어뜨려요. 무조건 움직이고 만져야 되고 다양한 걸 만지고, 애들이 영아기 때는 못 만지니까 입에다 다 집어넣죠. 혀로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그 혀로 통해서 모든 감각 수용체가 발달을 해서 전두엽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앉아서 책을 보게 되면은 시냅스 신호 다 끊겨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즉 뉴런과 시냅스는 출생 후 급속도로 증가하다가 점차 퇴행하고 뇌의 사용 정도에 따라 발전과 퇴행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뉴런과 시냅스는 출생 후 급속도로 증가하다 점차 퇴행하고,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나이대가 안 써져 있다는 거가 좀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는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죠. 딱 문맥상 뇌의 사용 정도에 따라 발전과 퇴행을 반복하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말 그대로 초등학교 5학년이 지나면은 그게 이제 약간 늦춰져요. 그리고 제일 많이 발달할 때가 보통 태어나서 초등학교 2, 3학년 그때까지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주로 우뇌 쪽에 이제 많은 시냅스가 발달을 하고, 어차피 사교육 업체에서는 좌뇌 쪽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근데 얘네들은 좌뇌 쪽을 더 강하게 얘기를 해.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책육아부터 해서 연산 막 이런 거 시켜야 된다고. 근데 좌뇌 쪽 시냅스는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빠르면은 7살부터 발달되기 시작을 해서 5학년에 끝나요. 그 전에 해야 되는 거는 우뇌고 24개월까지는 우뇌 좌뇌 그런 거 없고 전체적인 뉴런과 시냅스, 감각통합, 중추신경으로 인해 가지고 전두엽 발달 딱 요거만 해요. 자, 그러니까 책육아가 필요 없다는 거야. 오히려 하면은 그런 작업을 하는 걸 방해를 해요. 책을 보는 거 자체가. 그리고 아이는 영화기 때 눈을 볼 때 전체적인 걸 봐야 돼. 많은 거를 봐야 돼. 근데 책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좁은 공간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시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 시력은 24개월까지 각막 형성이 되고 5학년 때까지 안구 형성이 돼요. 그런데 각막 형성 기간에 이 조그만 것들을 계속 보고 작은 거를 계속 보게 하잖아? 그러면은 기본 시력이 떨어져요. 24개월 전에 이런 책육아를 하고 아이의 눈하고 바꾼다?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자기 눈 아니라고 그거를 아이들 눈을 시력을 이렇게 떨어뜨려 가면서 본인의 욕심을 채우는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자, 근데 어쨌든 이게 2019년이라 책류가 얘기는 없어요. 여기는 이 내용은.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뇌의 사용 정도에 따라서 발전과 퇴행을 반복하는 건 맞아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뇌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좌뇌 부분이 많이 망가졌는데, 그거를 계속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는, 또 사회생활을 하려다 보니까는, 우뇌가 조금 비약적으로 많이 발달했지, 반대로. 이런 거를 뇌 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신 노력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이에 신경유전학자 케빈 미첼은 사람의 뇌는 유전자 환경, 즉,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가소성이 얽혀 있으며 가지고 태어난 것이 개발되는 방식과 얽혀 개개인의 성격과 특징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했어요. 자, 가지고 태어나는 거는 유전적인 거야. 그러니까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엄마한테 받은 작업 지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육아를 했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유동 추론 지능이 오르게 되고, 유동 추론 지능에 의해서 아이들의 성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36개월 이전에, 36개월이 아니야, 24개월. 나한테 막 따지는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24개월에서 32개월 사이 엄마들이 따져. 우리 애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특히 여자아이들은 많이 문제가 안 생길 가능성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남자애들이 책육아를 하면은 지금 단체로 언어 지연, 언어 장애, 말더듬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18개월까지가 보통 본능으로 사는 기간이라 애들이 뭐 기억력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지내와서 제일 많이 했던 거를 그 다음에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18개월이 지나면은 애들이 보통 걷고 뛰고가 되니까는 책육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애들이 뛰어서 놀아. 그리고 나서 집에 왔을 때 엄마가 뭘 하냐가 중요해. 집에 왔는데 엄마가 별거 하는 거 없이 책만 계속 하잖아. 그러면은 그게 32개월까지 딱 유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32개월 사이에는 걷고 뛰고 그거 하고 놀고 다 하면서 집에 왔을 때 책육아를 하잖아. 그러면 그게 그대로 유지가 돼. 그러면은 32개월이 넘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애들의 성격이 만들어지는데,
그때부터 이상 증상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18개월 좀 넘어가지고 32개월 사이 엄마들은 오히려 책육아를 했던 애들,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명제 아닌 거라고 느낄 정도의 애들 수준이 된다고 하는 건데, 주변 애들이 요즘 많이 멍청하니까는 그렇게 느끼는 거야. 어쨌든 간에 지금 언어 장애가 안 생긴 아이들, 책육아를 언어 장애가 안 생긴 아이들의 어머니들 중에 18개월부터 32개월 사이 엄마들은 내 강의를 들으면은 혼란이 오는 상태야. 그리고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그 당시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딱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저한테 따지는 어머니들이 딱 그때 엄마들이야. 우리 애 지금 영재 같은데 뭔 소리냐 얘기를 하는데, 그 증상이 이제 32개월부터 본격적으로 성격으로 안 좋은 성격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요거는 이제 지금 32개월 이상 엄마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성격과 특징을 만들게 하는데, 이게 이제 32개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집안에 가둬두는 욕과, 그 다음에 뭐 밖에서 돌아다니더라도 집에서는 한정된 공간에서 똑같은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로 책을 많이 보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애들이 내성적, 예민한 성격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기 싫어하고 개인주의에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유아는 생후 3에서 4개월부터 1세까지, 그러니까 12개월까지 청각과 시각에 관련된 두뇌 피질이 발달합니다. 중요해요. 청각과 시각. 그러니까는 12개월까지 아이들이 눈으로 보는 것들, 그 다음에 듣는 거. 이 듣는 걸로 뭐 하는 거야? 여러 가지 자연의 소리. 그러니까 아기를 데리고도 밖에 돌아다니는 게 여러 가지 자연의 소리 들어야 돼. 뭐 자동차 소리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야 되고, 엄마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고, 아빠 소리도 들어야 된단 말이야. 소리를 들어야 돼. 그리고 시각이잖아. 시각이 책이 아니라 애기 지금 보는 것처럼 이건 뭘 만지는 거, 신기한 거 있으면 만지는 거. 딱 요거가 12개월까지 하는 두뇌 피질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그걸 보고 사물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지면서 그게 어떤 느낌이 된다는 거를 아까 얘기했던 뇌의 백질에 들어가게 되고, 백질에서 그거를 감각 수용체와 함께 대뇌 전두엽에 저장이 되게 돼요. 딱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소리를 흡수하고 변별하는 과정을 통해 청각, 시각, 언어 발달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많은 소리를 듣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누워만 있잖아. 그냥 소리만 듣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를 계속 만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언어 발달을 하는데, 이거는 아이가 눈으로 보는 거 엄마가 찍어주고, 아이 눈을 보고 엄마 입 모양을 보고 이게 뭐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일단은 12개월까지 애들이 보통 알아듣는 게 엄마, 맘마, 까까, 꼬까 이런 식으로 두 음절이 들어가는 그런 거로 많이 해줘요. 세 음절은 좀 힘들어. 그래서 할머니까지는 하는데 할아버지를 못해. 할부지라 그러지. 그래서 세 음절까지는 이들이 나중에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12개월까지는 두 음절밖에 못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말을 배울 때 엄마 입 모양을 보고 배워. 근데 책류가 할 때 어떻게 해? 손가락은 책에 가 있고 엄마 혼자 옆에서 떠들어대. 또 제일 위험한 엄마들은 뭐예요? 애를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책 보는 거. 이게 진짜 위험한 거야. 이러면은 애들이 대체적으로 남자애들 언어 발달 지연이 와요. 왜냐면은 엄마 입 모양을 못 보고 뒤에서 엄마가 하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 애가 얘기를 한다. 그거는 가끔 가다가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얘네들은 가능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말을 더 못하게 돼 있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책을 갖다 놓지 말고 아이의 의식 주에 상관 있는 것들, 그거 위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2개월까지는. 자,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애들 잘 재우고 많이 돌아다니고, 애가 움직임 때 입에 막 집어넣잖아. 그러면은 다 소독해 놓고 아이들이 만질 수 있는 것들만 놓고 위험한 거 안 놔두면 돼. 딱 그 정도까지만 12개월까지 하면 돼요. 내가 또 운해 활동 하란다고 뭐 12개월에 막 블럭 막 쌓고 막 이런 거 시키는 거 아니야. 그냥 만지고 입에 집어넣는 거야. 구강기예요. 구강기에는 책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다 물어 뜯어요.
그리고 교구도 놔둘 필요 없어요. 다 입에다 집어넣어요. 괜히 또 작은 교구 놔뒀다가 그 목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자, 한 세 전후로 전두엽과 손의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전두엽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애들이 만지고 느끼고 이런 거에 대한 감각에 대한 전두엽. 그다음에 애들이 기어다니고 넘어지고 또 부딪히고 또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이런 감각에 대한 전두엽만 발달을 해요. 그리고 손의 발달. 그래서 요때부터 내가 뭐라 그래서 만지고 잼잼하고 딸랑이 만지고 뭘 계속 만지는 손의 작업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시기 때 손의 발달 작업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읽히게 되면은 손의 발달이 늦어지게 되고 발달 지연이 오게 돼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손의 발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양한 느낌의 물체를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유리구슬부터 해가지고 또 플라스틱 종류, 그다음에 뭐 나무 종류도 있고 또 끈적끈적한 것부터 해서 물렁물렁한 거, 딱딱한 거. 그래서 다양한 종류로 만져야 돼. 한 가지 종류로 만졌을 때 이때 애들이 그 다음부터 선호도를 딱딱한 것만 보이고 나무 재질만 만지게 되면은 애들이 나무 재질만 선호도를 보이게 돼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못하게 돼요. 이게 18개월 이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고 18개월 이후에도 똑같이 한 가지 종류만 만지게 하면 36개월부터 다른 종류 거부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보통 32개월부터 애들이 거부 현상을 보이게 돼요. 자, 전두엽은 기억력과 사고력을 관장하고 손해는 운동, 조정 근육 조절의 유아가 환경을 탐색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전두엽은 기억과 사고력을 관장해요. 근데 잘못된 게 기억력은 측두엽의 변형계의 해마에서 담당해요. 사고력은 우뇌의 두종엽과 우측의 생각 상상에 관련돼요. 근데 그 전두엽 부분에 있어요. 생각 상상도. 전두엽 부분, 우측 전두엽과 연결 통로를 사고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말은 맞는데 이게 1세 전후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언제부터예요? 자, 전두엽은 기억력과 사고력인데 실질적으로는 기억력은 측두엽에 있는 해마에서 담당해요. 그럼 벌써 전두엽이 말이 안 맞는 거지. 그리고 기억을 하려고 그러면은 영아기 때는 무조건 경험에 의한 기억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측 내에 있는 그걸로 기억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사고력은 언제 생겨요? 3살 이후부터 슬슬 생겨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우뇌 활동, 창의력 활동이 돼야지만은 생기고 창의력 활동으로 두정엽과 우측에 있는 생각 상상에 관련된 뇌랑 연결을 하는 그 통로가 뚫리고 나서부터 사고력이 돼요. 그러니까는 책을 읽으면 애들 사고력이 된다. 영아기 때. 이거 거짓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은 맞다고 보면 맞는 거지. 그런데 한사라고는 맞지가 않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맞아요. 손에는 운동 조정 근육을 조절해 유아가 환경을 탐색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런데 탐색을 하는 거는 애가 돌아다니잖아. 두 종류가 있어.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만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손해뿐만 아니라 대근육까지 같이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근육도 같이 발달을 해요. 그리고 도착을 해서 뭔가를 만져야 되니까는 이때는 손해고, 손해에서 만져진 것들이 아까 백질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대뇌 피지를 통해가지고 전두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저장이 되는 거야. 어디에? 해마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억을 담당하는 거는 측두엽이에요. 전두엽이 아니야. 전두엽은 판단하는 데야. 그리고 기억이라는 것도 이제 1살 때보다는 한 3살 이후부터 이제 기억이라는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그 기억에 관련된 해마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거는 18개월 이후부터예요. 자, 근데 보통 전두엽을 기억과 사고력을 안 하고 판단 사고력이라고 얘기하지. 보통 판단 사고력. 또 살짝 말장난 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3세 무렵부터 전두엽과 변형계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18개월 이후부터 36개월 그때까지 뭐가 되냐면은 이 변형계가 발달이 아니라 이제 그때는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 변형계. 그다음에 그러니까 감정 조절 18개월부터. 그래서 18개월 때부터 책육아를 많이 하잖아.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 무표정하게 돼요. 책육아를 많이 하거나 공부를 많이 시키면은
그래서 36개월부터 변형계 발달 기간에 변형계가 망가지게 되거든. 그리고 36개월까지 또 책을 많이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측 시냅스 있는 걸 계속 발달 안 시키게 돼. 그러면은 좌측 시냅스만 발달을 하게 되는데 아이는 태어나서 우측을 발달되게 키워놨기 때문에 애들이 발달 지연이 오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발달하지 말아야 될 자네를 자극하면서 애들을 강제로, 그러니까 뇌를 강제로 꺼내왔기 때문에 오히려 강박 증상이 생겨요. 자, 어쨌든 간에 본격적으로 3세부터 전두엽과 변형계가 발달되면서 사회성이 되기 시작해요. 이전보다 더욱 활성화된 전두엽은 유아가 사물의 명칭과 관계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 발달을 이루어주고, 그래서 3세 때부터 애들이 이거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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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뭐야 이건 왜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고, 이때 엄마가 사물 이름을 알려주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알려주면서 애들이 언어 발달이 시작을 해요. 변형계의 발달은 유아의 감정과 기억에 관련해 행복감을 줍니다. 그런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그랬잖아. 변형계의 발달은 유아의 감정과 기억에 관련된 행복감을 줍니다. 그래서 감정이 있어야 기억을 해요. 애들이 감정이 없이 어떤 거를 하거나 감정이 없이 무표정하게 책을 읽잖아. 그러면은 변형계가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항상 즐겁게 봐야 돼. 근데 엄마들이 처음에는 즐겁게 해주다가 나중에 혼자 애들이 무의미하게 책장을 넘기는 그런 걸 하면서 애들이 변형계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요 위에서 얘기하는 전두엽은 기억력과 사고력을 관장한다고 하는 것들이 한 세 때, 그러니까 1세 때 이런 뭐 다치거나 이런 판단 능력에 대한 기억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 사고, 그치? 단순 이렇게 하면 다치니까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런 기본 사고력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 거창하게 글을 써놨어. 이거는 성인이 생각하는 이런 기억과 사고랑 1세 때랑은 좀 결이 달라요. 근데 이게 글이 왜 위험하냐면은 내가 책 보지 말라는 게,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이걸 너무 거창하게 해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처럼 아는 사람들은 이거를 분리해서 해석을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우와 굉장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변형계에서 감정과 기억에 관련돼서 행복감을 느끼고, 반대로 그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거야. 보통 트라우마는 3세 이후부터 애들이 트라우마를 안게 되는 거고, 그전에는 안 좋은 습관이 아니라 버릇이 생겨요. 36개월 이전에 얘가 계속 책을 봤다 그럼 책 보는 버릇이 생겨버려. 안 좋은 거지. 습관은 본인의 의지가 있는 거고, 버릇은 의지가 없이 엄마가 좋으니까 하는 거야. 그냥 딱 그런 거예요. 자, 4에서 6세는 손의 발달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이때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이때 엄마들 뭐 하고 있어? 집에 처박아 놓고 책 읽히고 영어 가르치고 미디어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손해가 착살이 나는 거야. 손해는 우리 몸의 근육 운동을 조절해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유아의 활동이나 움직임을 통해 더욱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요 나이 때 많은 활동을 하잖아. 그러면은 성인이 생각하지도 못한 정도의 능력까지 향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만의 새로운 DNA를 만들어 가는 거지. 4세 이후에는 언어 표현력에 관련하는 브로카 영역이 함께 발달돼 성인에 가까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브로카 영역이 하는 게 뭐냐면은 언어의 의미 해석이야. 그러면 애들이 왜라고 해줬을 때 그거를 다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때 단순히 책만 읽는 활동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애들이 언어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수용 언어로 당기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찍두엽 부분에 있는 거예요. 어떤 거를 들을 때, 듣거나 볼 때 이거를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시상에서 먼저 체크를 해요. 아, 이거 봐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봤기 때문에 후두엽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후두엽에서 이게 글씨를 읽고, 그러니까는 요거는 이제 소리고, 요거는 소리도 어차피 듣고 이게 단어를 알아야 돼. 자, 그거를 보고 이 단어를 안단 말이야. 근데 얘가 글씨를 읽는단 말이야.
근데 글씨만 읽게 되면은 단어로 분산이 안 돼요. 글씨만 읽기 때문에. 그러면은 문법과 문장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단 말이야. 이쪽이 뭐냐면은 베르니키 영역이고요. 문법과 문장 이해를 하는 거는 브로카 영역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베르니키 영역에서 들어오는 이 단어가 듣거나 아이가 눈으로 그 단어를 뜻을 모르게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까지 넘어가질 못해. 그러니까는 애들이 글씨를 보더라도 책을 유아시키게 보더라도 이해를 못한 채로 문장 이해를 못한 채로 계속 책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이게 습관이 돼. 문장 이해를 못한 채로 계속 책을 보는 습관이 되기 때문에 얘가 습관이 되면 무서운 게 뭐예요? 얘는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책을 보는데 문장 이해를 못한 상태로 책을 계속 보게 되는 거야. 이거를 뭐라 그래요? 난독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단어, 수용 언어가 아닌 단어들, 단어들이 뜻을 모르는 단어들이 잔뜩 들어간 이 책들을 계속 보게 되면은 이 문법에도 문제가 생겨. 그래서 애들이 말을 할 때 문어체로 얘기하게 되는 거야. 구어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어체로 얘기를 하게 돼. 그리고 또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얘기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의사소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책육아 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아이들 본격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36개월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책육아를 해가지고 들어간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애들 공통 특징이에요. 문해력이 떨어지고 단체로 읽기 난독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애들이 문법에 맞지 않는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때 문어체로 쓰게 되고 또 일기나 이런 걸 쓰게 되면은 기존에 봤던 문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단어만 바꿔가지고 쓰는 일기 형식을 쓰게 돼요. 이런 현상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뜻을 모르는 여러 가지를 알려주게 되면 문제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화면이 작아. 자, 좌뇌가 여기 언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부분에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좌뇌 영역이에요. 우뇌 쪽은 다 예술 영역이란 말이야. 그러면 유아기 때 이과형, 문과형 나누는 거 자체가 웃겨. 왜? 유아기는 좌뇌가 발달 전이니까. 그래서 유아기 때 얘가 이과형이 문과형이 하면서 돈 쳐받고 하는 곳 있잖아? 사기 업체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갈게요. 이제 결국은 이제 몬테소리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시절만 해도 그닥 문제는 안 됐지. 근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 봐봐. 제가 지금 얘기한 거랑 지금 몬테소리랑 어때요? 그거는 어머님이 직접 판단하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리고 나서 결정하세요. 지금 뇌발달 과정 제가 얘기한 거랑 지금 몬테소리든 프레벨이든 각종 교구학습이든 그것과 지금 유아기 때 뇌발달 과정과 맞는지 틀린지 지금 2019년도에 올린 이 내용하고 지금 몬테소리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한지 한번 잘 판단해서 결정해 보시기 바래요. 이건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몬테소리에서 나온 내용 아니야. 이거 제가 그대로 해석해 준 거예요. 요거 말 문장 해석 제가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직접 판단하시고 지금 2023년, 24년도에 나온 그 내용하고 얼마나 일맥상통하는지 뭔가 변화된 게 있는지 변화된 게 있으면 안 되지. 그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자기네들 의도에 맞게 바꾼 것 뿐이야. 근데 내가 그거는 안 끄집어내겠어. 나중에 문제 될 수가 있으니까. 저는 2019년도에 나온 내용을 얘기를 해준 것 뿐이에요. 지금 내용이 이랬다 저랬다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거는 보시는 분이 직접 판단하시기 바래요. 네, 요것을 끝마치도록 하고 이게 기본적인 뇌발달 과정은 몬테소리 여기서 얘기한 게 맞아요. 뭐 더 자세하게도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네, 요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 또 되게 많이 올릴 게 많아. 그래서 또 이어서 여러 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